안녕하세요. 황야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단독으로 사연 제보가 들어와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혼한 지 13년째 되는 딸아이 하나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한강에서 우연히 만나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24살이었고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27살에 결혼했고요. 남편 집은 시누이 3명과 1명의 형이 있는 2남 3녀의 가정에서 부모님 2분 다 계셨고요. 저는 오빠 하나, 저 부모님 2분 계시는 가정이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시월드가 뭔지도 몰랐던 어린아이였고 지금은 커뮤니티 같은 게 많이 발전이 되어 시월드 같은 여러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은 시댁이나 저희 친정 모두 한 가족처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과거의 저의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연애 2년을 하면서 지금 남편이 2년 정도 만나다 결혼을 하자라는 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혼 박람회에 우연히 가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저희 둘이 알아서 계약도 하고 결혼 준비를 한 후에 부모님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은 남편이 막내이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했으면 하는 집이었고 저희 집은 아직 나이도 어린 딸이 빨리 시집가는 걸 그렇게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오빠는 결혼을 안 한 상태여서 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 오빠는 저 결혼하고 2년 후에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요. 일단 제가 결혼한 당시에 집은 남편이 전세로 하고 저는 혼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5천으로 전세를 알아보라고 했고 저는 남편과 몇 개월 동안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친정 근처에 집을 알아보았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도 전세 가격이 후덜덜이었어요. 점점 친정집과 멀어지는 곳까지 집을 알아보았고 결국 정말 산꼭대기 근처에 저희가 원하는 집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500이 모자란 5,500의 집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니 집을 한번 보시고는 그 집으로 하라고 하셔서 저희는 기분 좋게 그 집을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다른 예식비나 예단비는 정석대로 했었고 저도 혼수를 하나 빠짐없이 해갔습니다. 일단 저희가 원하는 집은 방은 작아도 거실이 어느 정도 넓은 집을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전자제품은 좋고 텔레비전은 큰 걸 사길 원해서였어요. 저도 다 동의했던 거였고요. 지금은 42인치가 그렇게 크다 작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해간 42인치 최신형 TV였거든요. 남편은 에어컨도 꼭 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새로 나온 투인원으로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댁에는 에어컨도 없었는데 그걸 굳이 해오라고 했던 남편을 생각해보니 좀 그렇긴 하네요. 그때 저희 친정 엄마께서 혼수로 에어컨을 해가면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리를 저에게 하셨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미신이어서 그냥 웃고 넘겼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에어컨 달고 정말 시원하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시댁에는 에어컨이 있는데요. 제가 임신하면서 퇴직하고 선물로 해드렸어요. 좋아하시기는 했지만 정말 절약하시는 시부모님들은 명절이나 자식들 와야 틀곤 하셨어요. 지금도 많이 사용은 안 하세요. 저희들이나 자식들이 갈 때만 트시니 자식들 좋으라고 달아드린 건가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저희는 잘 살고 있었고 그의 첫 명절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냥 여자친구 입장으로 명절 당일에 인사드리러 가는 정도였지만 결혼하니 언제 가야 하나 명절 전날 가야 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결혼 전에 시댁에 가도 가만히 안 앉아있고 설거지도 하고 과일도 깎고 이것저것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앞치마까지 하고 도와드렸어요. 그때는 그런 게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손님으로 간 건데 왜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네요. 후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 성격이 워낙 털털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는 나대거나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더 편하게 그랬던 건 저희 부모님 나이가 많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더 살갑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첫 명절이 되어 저와 남편은 명절 전전전날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댁은 차례나 제사를 따로 하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상에 올릴 음식을 다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항상 즐겨 드시는 기본적인 음식을 주로 했습니다. 잡채, 나물, 토랑국, 무조림, 불고기 등등 밥 먹을 때 하는 기본적인 음식들을 했어요. 저희 친정은 엄마가 차례상이나 제사상도 따로 하시고 새벽 일찍 저희 큰 집으로 가서 또 차례와 제사를 하셨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에게
내 죽어도 너네 집에 제사밥 먹으러 갈 끼다 라는 말을 남기시곤 정말 엄마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상을 차린 후 큰 집으로 가셨어요. 둘째 며느리인 저희 엄마는 항상 그렇게 하셨는데 혼자 음식하실 엄마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두서없이 딴소리를 하게 되었네요. 다시 명절 때로 돌아갈게요. 남편과 저는 전전날 가서 음식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사와 차례를 안 지내시니 친척분들도 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명절날이나 돼야 시어머니의 동생분들이 가족들과 와서 해놓은 음식 좀 드시고 가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저도 결혼 전에 뵙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술 드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요. 아주버님 내외도 좋아하셨고요. 시아버지는 반주로 조금 드셨네요. 그렇게 저희는 만두도 만들고 송편도 만들고 먹기도 하면서 명절 당일이 되었습니다. 명절 전날까지 일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뭐 이렇게 쉬지 않고 먹고 일하고 음식을 하나? 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팠고 술도 줘서 술도 먹고 어지럽고 꼭두 새벽에 또 일어나 음식하고 밥하고 정말 시댁에서의 집안일은 끝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과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다는 마음으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명절 당일이 되었고 오전에 밥을 먹기 전 상을 다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모인 가족은 저희 부부와 아주버니네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신우들은 모두 시댁에 갔으니 모인 가족은 3일 내내 이렇게 새 집이었어요. 저희는 아침 식사를 먹고 설거지하고 어머니가 가져갈 음식 챙기라고 해서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점심 간단히 먹고 다들 친정에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시간만을 기다려 모든 힘든 집안일을 소화해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형님네는 어머니네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 친정집이었고 저희 집은 다 서울이지만 어머니네 집에서 차로 50분 정도는 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형님과 저는 어디에서 그렇게 빠른 동작들이 나왔는지 집안일부터 음식 싸기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점심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점심을 간단히 먹고 치우려는데 어머니의 동생분들 가족이 들이닥쳤습니다. 순간 얼음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먹던 상을 싹 치우고 다시 상을 펴 상 위에 음식들을 하나씩 채워 올려 놓았네요. 그 시간이 오후 2시가 다 되어 갈 때쯤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버님은 동생들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며 이거 내와라 저거 내와라 계속 뭘 내오라고 하셔서 계속 내오고 결국 식혜와 과일까지 깎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친정에 가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효자 아드님은 그냥 먼 산 바라보듯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포기한 채 어머님이 시키는 지시대로 움직였고 작은 외숙모님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 반갑게 들려왔습니다. 아유, 우리가 갑자기 와서 친정에도 못 가고 어떡해. 설거지 그냥 두고 어여 준비해서 친정 가봐. 친정 부모님들 눈 빠지게 기다리시겠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어여 준비하고 가봐. 정말 그 말이 왜 이렇게 반갑게 들리는지 지금 생각해도 언제나 작은 외숙모님 센스 만점 넘치는 말을 자주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님도 그래 고생했다. 가서 친정 부모님들이랑 맛있게 저녁들 먹고 음식한 거 싸가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가라고 안 하신 이유는 동생들 왔는데 저희 며느리들 딱 옆에 두고 든든하게 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4시가 넘어 시댁에서 나왔고 친정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큰 집에 갔다가 차례만 지내고 금방 오셔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애주가시라 저희들과 해놓은 음식이랑 시댁에서 맛있게 무침 양념게장과 이것저것 해서 양주도 먹고 정종도 먹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1시쯤이 되었을까 싶네요. 시어머니께 전화 한 통이 남편에게 걸려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얼거리면서 몇 시에 오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여차저차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내일 이모들이랑 어머니 모시고 오이도의 어느 한 갯벌에서 개를 잡아야 하는데 저희 차로 모시고 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친정 온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었어요. 도대체 명절 다음날 왜 갯벌에서 개를 잡아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불가입니다. 그리고 하필 저희 시어머니 생신이 명절 끝나고 다다음 날이라 어차피 시댁에 가야 하는데 평일이니 미리 땡겨서 내일 오라는 거였나 봐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지나고 3일 뒤가 시할아버지 제사였어요.
저는 부모님이랑 다 먹고 남편이랑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저희는 6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6시에 기상을 했어요. 저희는 바로 출발하려는데 친정 엄마께서 술도 먹고 빈속에 그냥 어떻게 보내냐면서 탕국에 밥을 말아주셨어요. 그걸 먹으면서도 어찌나 기분이 우울한지 지금 생각해도 속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네요. 엄마가 주신 밥을 먹고 저희는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7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몇십 분 늦게 도착했어요. 갔더니 들통에 버너에 무슨 보따리가 한가득한데 커다란 다라에 뭐가 한가득 있더라고요. 갯벌에 가서 라면을 끓여 드신다고 바리바리 뭘 싸시고 왜 이제 왔냐고 한 소리 듣고는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때 저의 정신 상태는 메롱 그 자체였습니다. 아주버니 내외는 오이도 어느 한 갯벌로 바로 오시기로 했어요. 도착해서 형님네도 만나고 이모님들 3분도 오시고 거의 잔치 분위기였어요. 저와 형님은 목장갑과 고무장갑을 끼고 전투를 하러 나갈 차비를 했습니다. 난생 처음 갯벌에서 작은 꽃게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갯벌이라고 하면 대천의 머드축제만 가봤었는데 첫 명절 다음날 제가 오이도 갯벌에서 게를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꽃게가 워낙 빠르고 잡는데 무섭고 신발은 난장판이 되고 저희 남편도 아주버님 내외도 모두 꽃게잡이를 실시하고 커다란 다라에 한가득이 될 때까지 잡아야 했습니다. 솔직히 열심히 잡기는 했지만 많이 서툴렀어요. 이모님들은 정말 잘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커다란 2개의 다라에 한가득이 될 때까지 잡고 그 중간에 들통에 라면까지 해가며 개고생을 하고 드디어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으로 오자마자 화장실에서 2개의 다라에 있는 개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남정네들은 다들 옥상에 뭔 공사를 한다고 올라가 버리고 저랑 형님은 하루 10만원 이상 되는 개 노가다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어느 정도 갯벌물을 씻고 남편이 내려와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미역을 불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니 미역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미역을 불리라는 말은 신우가 전화해서 시켜서 하게 되었습니다. 무튼 형님과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차리고 수저랑 젓가락을 놓을 때쯤 신우들과 고모부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이모님들은 각자 집으로 다행히 가셨어요. 잡은 개 가지고요. 무튼 신우들이 오면서 큰 신우가 하는 말이 어제 왔더니 친정에 갔더라. 얼굴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냥 친정에 가고 없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굴 보고 갈 걸 그랬나 봐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들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미역은 다행히 빨리 불려져서 마른 홍합을 넣고 푹 끓여졌어요. 그렇게 다 같이 식사를 마치고 저와 형님은 둘이 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시댁 첫 명절에 와서 상을 폈다 접었다 얼마나 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상을 차리고 치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상을 치우고 셋째 시누이가 사온 케이크로 다가를 보려고 하던 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저와 형님은 빨리 하려는 마음에 설거지도 번개같이 하면서 치우고 다과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 셋은 꼼짝도 하지 않고 특히 큰 신우는 소파에 대자로 누워 뭔가 저를 노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제 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지나갈 무렵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큰 신우에게 넌 네 올케들 저렇게 쉬지도 않고 일하는데 누워만 있냐? 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했지만 한 성격 하시는 시어머니셨기에 큰 소리 치시면서 말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큰 신우가 벌떡 일어나서는 내가 이렇게 누워도 못 있어? 그리고 어디 싸가지 없이 첫 명절에 친정을 가? 신우들 오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이러시는 거예요. 전 설거지하다 말고 어벙벙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는 엄청나게 뜨거운 눈물이 쭈르륵 흐르기 시작했어요. 흐른 게 아니라 그냥 폭푸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내 성격상 난 이렇게 약한 사람도 아니고 웬만한 일엔 찔찔 짜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왜 내 눈에선 폭포수처럼 눈물이 흐르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억울한 마음도 같이 몰아쳤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큰 신우에게 야! 내가 가라고 했다. 너가 뭔데 버릇이 있네 없네 그런 소리라는 거야? 라고 하셨고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는 신우 앞까지 가시고 신우이도 어머니랑 싸울 듯이 앞에 서서 두 분은 딱 달라붙을 정도로 서로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원래 이렇게 두 분이 사이가 좋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와중 두 분 다 한 성격 하시는지라 결국 어머니가 형님 어깨를 툭 하고 치시고 형님도 여차저차 하면서 어머니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정말 막장같이 보이시겠죠?
뭐 아무튼 이런 상황까지 오면서 서로 옷을 잡고 실랭이가 벌어졌고 남편과 아주버니는 두 분을 서로 잡아 말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계속 머리를 숙인 채 울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앞을 보니 제 눈앞에는 싸가지 없는 한 년이 자기 엄마를 때리려고 붙잡고 있어 보이는 걸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 순간 주방 바닥에 쪽파 3단 정도를 까고 남은 찌꺼기가 쌓여있는 신문지 뭉탱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그걸 집어들어 신우이 앞에 가기도 전에 그걸 신우이 얼굴에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쪽파깡 껍질들은 이리저리 날아가고 신우이의 얼굴에 달라붙고 그러면서 어머니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음이 되었고 신우이도 멍하니 절 보고 어머니도 절 보고 있었어요. 그 외의 모든 사람들도 저만 쳐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어서 신우이한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첫 명절에 친정에 그냥 간 건 죄송해요.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형님은 싸가지 없이 본인 엄마 멱살 잡는 건 더 버릇 없으신 거 아니세요? 당장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라고 울며기며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거의 나몰라라 하고 계시던 큰 시누이의 남편, 저에게는 큰 고모부님이시겠죠? 그분이 그만하시게, 큰 형님이면 큰 형님답게 해야지. 망신 그만 당하고 싶지 않으면 옷 챙겨서 나오시게 라고 하시며 큰형님 모시고 그대로 가버리셨습니다. 저도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라는 생각만 들고 뒷일은 생각도 안 한 거라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뭔가 기분이 시원하다라고나 할까? 스트레스 푼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쉬움이 남기도 했어요. 그렇게 형님이 가고 어머니도 방으로 들어가 누우시고 아주버님은 웃으며 저에게 뭔지 모를 엄지척을 하시며 내가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응원받는 듯한 기분도 들었어요. 저희 큰신우가 정말 한 성격 하시는 분이라 가족들도 거의 아무 말 못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저도 처음 시집와 이런 일을 겪어보니 웬만한 일은 하나도 안 무서운 주부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큰신우가 왜 그러셨는지 시부모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요. 원래 저희 남편이 일하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이 모아놓은 2,500만 원이 있었다네요. 그 돈을 큰신우가 집 사는데 빌려달라고 해서 부모님이 그러면 막내 동생 결혼할 때 죽어라. 그 돈 보태서 집 해줘야 한다. 라고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 큰신우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니 왜 아들만 챙겨주는 건데? 난 돈 못 줘! 라고 하며 돈을 안 돌려줬나봐요. 그 돈 남편이 일해서 부모님께 드려 알뜰히 모아놓으신 돈인데 말이죠. 그렇게 큰신우랑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뒤늦게 알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명절 때 저희 다시 오라고 한 것도 모두 큰신우가 그린 큰 그림이었다고도 들었어요. 제가 괜히 미웠고 저에게 괜히 불똥이 튀어서 싫은 소리하고 버릇이 있네 없네 하면서 하신 소리였더라고요. 뭐 그 뒤로 모두들 조용히 잠잠하게 이 일에 관해서는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쪽파 던진 것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신우이가 어머니 멱살 잡은 것도 그냥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어요. 가족이라 이렇게 조용히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겠죠? 지금은 뭐 다들 사이좋게 가끔 모임도 갖고 형제들끼리도 만나서 다 같이 모여 밥도 먹고 그럽니다. 이 외에도 저에게는 엄청난 시월드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해보네요. 이런 이야기는 제 친구들도 모르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모르세요. 제가 철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바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남편과 딸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 저에게는 모든 가족이 다 알고 있지만 저희 가족들만이 아는 비밀 같은 이야기 같네요. 남들이 들으면 욕하거나 창피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잘 다져져서 모두들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저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요즘 여러 사연들도 많이 보고 웃기도 하고 인상이 쓰여지기도 하지만 저의 속마음을 이렇게 단독으로 제보해서 올리니 속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리네요. 지금은 모두 사이좋게 지내니 안 좋은 댓글은 삼가해주세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되어가고 있는 여자이며 아이는 4살 남자아이입니다. 일단 저희는 아이 갖기 전에 정말 사이좋은 부부였어요. 저보다 3살 더 많은 남편은 저와 친구처럼 사이좋은 신혼을 즐겼습니다. 3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고 연애하는 동안에도 저희는 다투거나 헤어진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처음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 하는 말이 처음에는 좋지, 1년 넘으면 맨날 싸우고 콩깍지 벗겨진다. 그런 선배들 말도 들었지만 저희는 정말 3년 연애 기간 내내 그런 적이 없었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정말 양쪽 집이 서로 잘 맞고 서로 욕심도 없어서 아무 트러블 없이 준비하고 결혼도 잘했어요. 일단 저는 회사 다니다가 아이 낳으면서 출산 휴가 안 되어서 그냥 퇴사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을 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애 낳으니 저희는 정말 서로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애는 새벽 내내 울어대고 남편은 처음부터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둘이 평생 살아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었어요. 그러나 양가 부모님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어서 빨리 가지라고 성하셨어요. 그래서 아이 갖고 낳은 건데 남편은 정말 나 몰라라 합니다. 아이가 3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문화센터 다니면서 아이를 돌봤어요. 제가 집에만 있는 스타일도 아니었지만 산후 우울증까지 와서 답답함에 문화센터를 여러 개 다녔어요. 아이도 즐겁고 저는 힘들었지만 아이가 즐거워하니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절 집안일에 신경을 안 써요. 주말 빼고 5일 동안 밖에서 술 먹거나 회식하거나 하면서 3일에서 4일은 저녁을 먹고 밤 늦게 기어 들어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일과 빨래 청소 등등을 하고 아이 하원하면 데리러 갔다가 놀이터 가거나 마트에 들립니다. 솔직히 남편이 저녁 많이 먹고 오니 저녁 차리는 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 먹는 거 위주로 저녁을 차리고 저는 대충 먹습니다. 저 하나 먹는데 뭐 엄청 요리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차리며 설거지하며 모며 치우는 게 더 힘들어 대충 먹고 치웁니다. 라면 같은 거 먹거나 분식이나 김밥 같은 거 사다 먹어요. 그렇다고 아이 반찬 대충 해서 주지 않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녁 먹지 않고 오는 날은 저녁 잘 차려줍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기도 하지만 아침에는 그냥 본인이 커피 한 잔 먹고 바로 출근해 버리거든요. 이건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기 때문에 달라진 건 없어요. 아무튼 남편 집에 일찍 오는 날에는 저녁을 차리는데 먹고 난 후에 치우는 과정에서 남편은 정말 일절 하나도 도우려 하지 않아요. 정말 욕이 절로 나옵니다. 아무리 본인이 나가서 일하고 피곤하고 돈 번다지만 아이는 저 혼자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들은 아빠를 그렇게 좋아라 하는데 애 잠깐 봐주고 놀아주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든 걸까요? 애가 이제 좀 커서 전에보다 덜 힘들기도 한데 말이죠. 밥 먹고 나면 나가서 담배 태우고 들어오는데 한번 나가면 30분에서 1시간은 있어야 들어옵니다. 담배 끊으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절대 못하는 부분이라 저도 그건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밥 먹고 저도 정리하고 애 씻기고 해야 하는데 설거지할 때는 조금 봐줄 수 있지 않나요? 밥 먹으면 바로 담배 피러 나가버립니다.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꼴도 보기 싫어져요. 애 낳기 전에는 정말 다정다감한 남자였는데 어쩜 일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정말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예전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담배 피고 집에 들어오면 본인 몸만 씻고 컴퓨터 하거나 폰질합니다. 아들이니 본인 씻을 때 같이 씻어도 될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 신생아 때부터 저 혼자 다 했어요. 남편은 일절 안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손목이 좋지 않네요. 아무튼 아이는 아빠와 같이 놀고 싶어서 옆에 가서 컴퓨터 자판이라도 살짝 건드려도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저희 아이인데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듭니다. 정말 최악의 아빠 같아 보여요. 돈만 잘 벌어오면 뭐하나 싶어요. 야, 저리 안 가? 건드리지 말라고. 저리 가서 놀으라고. 그러면 아이는 너무 놀라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럼 제가 가서 안아주며 달래주어요. 최악이에요.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저는 정말로 이대로 같이 평생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결혼해서 애 낳으면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저도 성격이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는데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내 남자였고 그를 믿고 결혼하여 한평생 모든 걸 걸었는데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 바보가 된 기분이 들어요. 저도 정답을 몰랐어요. 지금도 정답은 모릅니다. 다들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냈겠지요. 이미 저는 남편과 대파난 상황이니까요.
누가 뭐라 한들 제 입장이 아니고 일어난 일을 바꿔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이런 일이 생기니 결국 속에 있던 말과 나도 너처럼 사람이고 이러고 사는 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친정집에 저희 아들을 잠시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둘이 애를 낳고 처음으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최근에 나온 영화 한 편을 때리고 술을 마시러 술집에 갔어요.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고 술집으로 이동을 하는 동안에도 저희는 정말 껄끄럽고 불편하고 어색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분하게 남편과 거리를 좁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저를 남보다 더 못하는 눈빛과 행동으로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행복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산후 우울증 심하면 정신병원에나 가서 진료나 받아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대화로 잘 풀어보고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아이도 맡기고 둘이 진지하게 대화하려 했던 건데 완전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정신병원은 내가 아니라 네가 가야지. 본인 자식한테 그리 남처럼 행동하는 게 정상이냐? 내가 아니라 네 정신 상태나 똑바로 알아봐라 라며 말했습니다. 주말이라 술집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저도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질려버렸습니다. 그 소리 듣더니 쪽이 팔렸는지 야, 조용히 말 안 해? 여기가 우리 집 안방이냐? 사람들 다 보는데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정신병자야. 정말 딱 저렇게 말했어요. 저 마지막 정신병자라는 말에 제가 눈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야, 이 미친마, 지금 누구 보고 정신병자래? 내가 집구석에서 애만 보니까 웃음냐? 네가 나가서 돈 번다고 생색이야? 야, 나도 애 낳기 전에 너보다 돈 더 잘 벌었어.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이따위로 말을 하는 거야? 야,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한테도 그렇게는 안 해. 너가 나랑 우리 애 사람 취급이나 했냐? 그렇게 네가 잘났으면 이혼하고 네 혼자 살아, 이 찐따 새끼야. 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댔습니다. 술집 사람들이 웅성대서 쳐다보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들 신경 쓰이지도 않고 이 새끼 더 쪽팔리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는지 옷 들고 밖으로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바로 뒤따라 나갔는데 이 자식이 계산도 안 하고 나가버렸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더니만 싸가지 없게 담배 꼬라물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자식 오늘 아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제 가방을 들어 담배 피고 있는 남편놈 얼굴을 쳐버렸습니다. 담배꽁초는 뒤로 날아가고 불꽃이 얼굴에 닿았는지 뜨겁다고 지랄 발광을 떱디다. 너 오늘 미쳤냐? 끝내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을 다시 들어 얼굴에 올려 쳤습니다. 그러고 발로 걷어차고 가방으로 연신 때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어찌나 흐리는지 수도꼭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자식이 그래도 사람이긴 한지 한 대도 안 때리고 계속 맞더니만 제 양손을 잡아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계속 이렇게 나랑 우리 애 무시하면 너랑은 같이 못 살아. 정말 끝이니까 너가 곡쳐 먹던가 아니면 갈라서자. 애는 평생 절대 못 볼 줄 알아? 그랬더니 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 자식도 이런 생활이 싫었던 게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저와 지 새끼 싫다는 인간하고는 더는 못 살 것 같아 마음을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집으로,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다행히 경찰은 안 왔네요. 집에 와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역시 부모님은 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시는데 저는 분명 남편놈한테 최선을 다했고 분명 선택하라고 했으니 후회하는 부분도 없고 그놈 결정만 기다리면 된다는 마음뿐입니다. 아마 고 시부모님들도 알게 되겠죠. 주위 사람들 때문에 평생 이렇게 불행하게 살 바에는 그냥 일찌감치 빠이빠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아이 낳고 많이 참았지만 드디어 저의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든 다시 같이 살게 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혼한다면 아이 어린이집 맡기고 저는 다시 일하면서 살면 됩니다. 다시 같이 살게 된다면 지금처럼 바보같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저도 하나의 인격체이니 꼭 남편놈에게 뭐든 같이 해야 하고 아이도 같이 돌보자고 할 것이며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게 고쳐 써볼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던 저는 정신병자라고 한 남편놈 실컷 두들겨 패줬더니 속은 후련합니다. 저처럼 답답하게 살고 있는 육아맘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나 혼자만이 아닌 남편과 같이 해야 하는 육아이니 꼭 여러분들의 권리 되찾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